네, 이번 시간에는 그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타일과 노티피케이션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과 노티피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속 개발했던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할 거고요.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 앱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앱바에다가 피닝을 해서 타일을 만드는 거, 그리고 리마인더를 추가를 해서 특정 시간 이후에 토스트가 딱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이 뜨는 형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바에다가 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를 수정을 해줄 거고요. 아이템 디테일에 아이템 디테일.html을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바를 추가를 해줄 거고요. 쭉 내려가서 앱바 아이디 앱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한 줄 브래그 버튼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추가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뒤에 플라이 아웃 부분은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피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셀렉션 뒤에 있는 부분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셀렉션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셀렉션은 앱바에서 왼쪽 영역이 있고 오른쪽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바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섹션이라는 옵션을 안 쓰고 아니면 글로벌이라는 속성을 주면 되는데 이 왼쪽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섹션에 셀렉션을 선택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이라는 거는 선택된 아이템에 대해서 앱바를 보여준다. 앱바 해당하는 커맨드들을 보여줄 때 왼쪽으로 보여주게 UX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이디 라벨 같은 것들을 핀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도 핀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이제 핀 버튼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디가 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핸들러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는 이제 레디 펑션, 그러니까 이 앱을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설정을 해줄 건데 위에 설정이 다 끝난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 레디 함수의 끝부분 쭉 내려와서 이 비디오 밑에 있는 여기 영역에다가 가로 컴마 안쪽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에다가 get element by id를 이용을 해서 핀 버튼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add event listener를 통해서 클릭했을 때 함수를 등록을 해줍니다. 함수의 이벤트 받는 파라미터를 2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타일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작업을 해줄 거는 타일의 이미지, 로고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파운데이션에 있는 URI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타일이 가지고 있는 파일 주소 플러스 앱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앱X 스키마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아이템에 가지고 있는 타일 이미지, 이 이미지의 URL을 가져와서 URI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이거를 나중에 타일 만들 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일 해서 실제 타일 아이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타일은 윈도우즈 스타트 스크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쓰도록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바의 스타트는 윈도우즈의 UI의 스타트 스크린 이렇게 해서 일단 앞에다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스타트에 세컨더리 타일을 생성을 하는 구문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더리 타일은 앞서 보셨겠지만 메인 타일 외에 레시피를 만약에 추가한다 그러면은 앱 하나에 여러 가지 타일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직접 가리키는 이 타일들을 세컨더리 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타일을 핀을 눌렀을 때 해당 레시피를 바탕으로 고정하는 형태로 구현을 할 거고요. 세컨더리 타일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아이템 타일 아이디를 가져가고요. 타일 아이디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의 숏 타이틀, 그래서 숏네임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디스플레이 네임으로 타이틀을 주고요. 아이템에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 아이템을 선택을 했을 때 해당 앱이 그냥 뜨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당 앱에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하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JSON 스트링 파일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 현재 선택된 아이템의 레퍼런스에 대한 문자열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고요. 그럼 이걸 이따가 나중에 처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스타트, 다음에 이제 전달해 준 거는 타일 옵션인데요. 스타트의 타일 옵션 밑에 show name on 로고 이용해가지고 로고 위에 이름이 있는 이런 타일을 만들어 준 다음에 URI를 전달해서 이미지까지 전달해주는 형태로 해서 세컨더리 타일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든 세컨더리 타일 오브젝트를 실제로 스타트 스크린에 등록하기 위해서 request create async 명령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예, 어디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 지금 함수를 등록을 하면서 이 이벤트 핸들러 가로를 안 닫아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핀을 누르면 이 아이템에 대한 피닝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핀을 누르면 핀 투 스타트를 하게 돼서 바탕화면으로 갔을 때 이 특정 아이템에 대한 링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앱 화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세컨더리 타일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이 타일을 선택을 했을 때 해당 레시피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해당 레시피 페이지로 가지 않고 그냥 앱을 실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까 핀을 한 페이지 열어놔서 그런데 예. 핀을 하게 되면 예, 저장되어 있는 예전에 저희가 이전 세션에서 했던 세팅에 따라서 마지막에 종료했던 아이템으로 자동으로 가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처리하는 부분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폴트 페이지를 수정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 열리는 디폴트 페이지에서 처리를 해줘야 각각의 페이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default.js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activated event handler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앱이 뜨는 시점에 페이지를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앱이 뜨는 시점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지금 넘겨오는 이벤트 아규먼트 변수에다가 프로미스를 등록을 해서 set 프로미스를 이용을 해서 UI 프로세스, 그러니까 UI 화면이 처리가 된 이후에 이제 처리를 하는 함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수정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비게이션을 바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다가 if 문을 하나 추가를 해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규먼트 디테일에 실제 아규먼트 값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가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아닌 경우에만 이제 밑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앱 히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current location initial placeholder true로 해주고요. 그리고 return 앱을 내비게이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값에 따라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의 어떤 컨텐츠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아이템 디테일의 HTML 페이지 보내는데 넘겨온 데이터를 아이템 오브젝트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JSON 아까 스트링 파일로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JSON에 다시 pass 명령을 이용을 해서 전달된 아규먼트의 디테일
아규먼트 스트링 값을 다시 오브젝트로 생성을 해서 그 해당하는 키에 대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 컨텐츠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수정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첫 페이지로 제대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드 라이스 클릭하면 프라이드 라이스 제대로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치드 이렇게 실행이 된 상황에서 그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부분까지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좀 구현을 해볼 텐데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윈도우즈 그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 윈도우즈가 알아서 앱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업데이트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앱이 실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 어딘가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구현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앱별로 그 서비스를 그 앱 개발자분들이 구현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이 경우 샘플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그 윈도우즈 애저에다가 그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앱에서 받는 이 클라이언트 부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 윈도우즈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개발자 계정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그 개발자 등록된 그 계정하고 퍼블리셔하고 그 패키지 네임이 다 일치해야지만 그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개발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 가정을 하고 그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계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랩 파일에 보시면 이 패키지 네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키지 네임에 빌드 해가지고 나와 있는 복잡한 스트링을 복사를 하셔서 이 매니페스트를 연 다음에 매니페스트의 패키지 영역에서 패키지 이름을 이걸로 대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패키지 표시 네임은 가운데 스페이스바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시자 표시 이름은 콘토소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세 군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선택을 하셔서 인증서가 지금 게시자 아이디가 윈도우 위네잇 유저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 인증서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거를 파일에서 선택을 해서 지금 들어있는 그 샘플 그 코드 중에 그 assets.js라는 파일의 폴더의 search 그리고 콘토소 파일을 선택을 해서 그 인증 파일이 pfx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여시면은 지금 이 게시자나 발급자가 콘토소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토소라는 그 개발자 계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계정으로 이제 윈도우즈 노티피케이션 서버도 쓰고 그 클라우드에 등록되어 있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제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디테일 페이지를 열어서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페이지에서 맨 윗부분에다가 이런 코드들을 좀 미리 정의를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bar notify 윈도우즈 UI notifications 몇 가지 네임스페이스들을 코드 편의성을 위해서 미리 좀 등록을 해 놓고요. push notification net 윈도우즈 네트워킹 커넥티비티 그리고 바에 WSC 윈도우즈 시큐리티 크립토그래피 암호화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팝업 윈도우즈 UI의 팝업 이렇게 해서 그 몇 가지 네임스페이스를 미리 등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들을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할 부분은 액티베이티드 됐을 때 앱이 실행돼서 액티베이트 됐을 때 푸시 노티피케이션 등 채널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코드들이 쭉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히스토리 쭉 내려가시면 세션 스테이트에다 히스토리를 체크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바로 윗부분에다가
노티피케이션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보시면 이 위치를 잘 보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노티파이를 이용을 해서, 노티파이가 이제 노티피케이션, 윈도우즈 노티피케이션이었죠. 그 밑에다가 타일 업데이트 매니저, 타일 업데이트 매니저 이용해서 create 타일 업데이트 for application 하시고요. 클리어 해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타일 업데이트 for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일 업데이트 for 세컨더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그 세컨더리 타일의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메인 타일이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지 업데이트 매니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에 대한 관리를 여기서 하게 되고요. create 배지 업데이트 for application clear 해서 똑같이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을 가져와서 여기서 현재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지 get 인터넷 커넥션에 대한 프로파일을 가져오고, 프로파일에서 get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레벨이 네트의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레벨, 그 다음에 인터넷 액세스. 예,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다른 프로젝트의 다른 기능에서 인터넷 커넥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터넷 커넥션이 되는 경우에 이제 푸시를 이용을 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채널을 말하는 데를 줄 겁니다. 그래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채널 매니저에서 create push notification for application async 함수 이름 좀 기네요. 이걸 이용을 해서 채널을 만들어 주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채널을. 그 다음에 채널이 만들어지면 그 채널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채널이 만들어지면 그 채널에 대한 작업을 하고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다가 지금 넘어오는 채널에 대한 그 채널 URL이 있는데요. 그 URL을 암호화해서 뭐 혹시 모르는 뭐 특수 문자라든지 뭐 호출할 때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URL을 암호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립토그래피를 네임스페이스 등록을 했는데, 크립토그래픽 버퍼에서 convert string to binary, 지금 문자열을 바이너리로 먼저 만들어 주는 거고요. 채널의 URI 값을 만들어 주면서 이거를 바이너리 스트링 중에서도 UTF-8 형태로 인코딩을 해주도록, 컨버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에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버트한 스트링을 다시 URI로 해서 cc 크립토그래픽 버퍼 인코딩을 해서 베이스 64 스트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URI를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WinJS XHR 이용을 해서 인코딩한 그 URI를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서비스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RL은 http 콘토소 레시피 꼭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넷 URI를 전달하는 형태로 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옵션으로 타입을 타일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타일로 하면은 일반 타일에 대한 그 노티피케이션이 오고, 만약에 저거를 배지로 하게 되면 배지에 대한 그 노티피케이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게 되면 결과를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if 된 여기 이제 그 된 문을 이용을 했으니까 예, 닫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이 XHR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XHR 결과가 만약에 200보다 적거나 아니면은 XHR 스테이터스가 3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생성을 해서 팝업 다이얼로그, 메시지 다이얼로그, unable to open notification channels 이렇게 해서 채널 여는데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채널을 만들어서 이 채널로 그 서비스를 전달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는 시점에 초기화하게 되기 때문에 앱에서는 이제 달라지는 게 없고, 이제 타일을 보면 이제 타일이 그 라이브 타일로 전환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앱바를 열어보면은 라이브 타일 그 기능을 끄고 키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라이브 타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최대한 2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데, 예, 지금 적용 바로 됐죠. 그래서 라이브 타일이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타일에서 노티피케이션이 되는 건데요.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은 그 사용자한테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알람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딱 오는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 앱바를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앱바를 하나 또 추가를 해 볼 거고요. 예, 앱바를 추가를 하는데, 이 앱바는 리마인드라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마인더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리마인더, 아이콘은 클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 아이콘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앱바에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클릭을 했을 때에 대한 처리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 디테일 JS 파일을 열어서 비디오 저희가 이제 핀 했는데 핀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레디 함수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다가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그 다음에 remind 버튼이었죠. 그 다음에 add event listener에서 클릭했을 때 함수를 추가하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노티피케이션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notifi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notify의 그러니까 윈도우즈 노티피케이션 밑에 노티피케이션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지금 뭔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notify 앞에 제가 notify를 추가 안 해줬네요. 예, 바에 notify 윈도우즈의 UI의 notification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팝업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윈도우즈의 UI의 팝업스 아까 디테일에다 해서 이쪽에다가도 따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부분에서 notify 하고 그 다음에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create 토스트 notifier 이렇게 해서 notifier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을 관리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notifier의 세팅이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이 약간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림 기능을 꺼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notify의 노티피케이션 세팅에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요. 노티피케이션 세팅에 이 값이 enable 된 상태가 허용된 상태가 아닌 경우에 허용되지 않았다고 알림 메시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 다이얼로그 new 팝업스 메시지 다이얼로그 해서 노티피케이션이 지금 disable 된 상태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show asynch해서 리턴 해서 그 노티피케이션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처리를 그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템플릿을 임시로 변수 하나 만들고 노티파이에 토스트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밑에 get template content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요. 텍스트 아니죠. notify 토스트 템플릿 템플릿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 타입은 토스트 텍스트 01로 해서 가장 심플한 토스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 텍스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템플릿에서 get element by tag name 해서 텍스트 태그를 가져온 다음에 이 텍스트 태그에다가 append child에서 템플릿 create text node 텍스트 노드를 리마인드라고 하는 텍스트 로그를 추가해서 그러면 이제 이 템플릿의 텍스트 영역에 리마인더라고 적용이 되겠죠.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템플릿을 실제로 지정한 시각에 열리도록 데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데이트 현재 시간에서 30초 정도 후에 알람이 시작되도록 데이트 값을 만든 다음에 notify에 scheduled toast notifica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toast notification 띄우라는 이걸 이용을 해서 템플릿과 데이트 타임 값을 전달을 하면 그 지정된 시간에 schedule notification이 오브젝트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notifier에서 add to schedule이라는 그 명령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scheduled toast notification 오브젝트를 등록을 하면은 특정 시간에 특정 템플릿을 notify 하는 형태로 구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정 아이템을 들어가서 리마인더를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 안 되는 메시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 지금 허용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세팅에서 퍼미션에서 보면은 지금 이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설정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에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면 여기에 알림 가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 예로 하게 되면은 알림에 대한 설정을 예로 해서 앱을 패키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고 리마인더 누르면은 리마인더가 등록이 되고 이제 30초 후에 이 알람이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을 종료하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0초 후면 실제로 이 알림창이 띄어나오게 됩니다. 이 알림창은 사용자 입력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UX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죠?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이 나왔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앱을 띄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이나 타일, 라이브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한테 앱을 한 번이라도 더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용자들이 앱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